오늘 또 고맙습니다. 저는 교실을 떠난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고려 임춘의 고전수필 동행기입니다. 동행, 동쪽으로 여행한 기록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여행에서 만난 고려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또 일제강점기 유랑하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 또 올라왔습니다. 도움되는 자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공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길잡이입니다. 여행길에서 만난 고려의 서글픈 현실. 자, 동쪽 지방 여행 기록. 동쪽 지방은 강릉 원주 쪽 기록입니다. 서울에서는 동쪽이죠. 동행기 해설입니다. 동행, 함께 간다가 아니라 동행, 동쪽 여행이란 뜻이죠. 자, 동쪽으로 가다입니다. 본문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1000냥씩이라도 값을 올려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이 동쪽의 모습을 보니까 이런 풍광이라면 그 돈 있는 고려의 귀족들은 얼마든지 돈을 주고 사드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도 그 있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자, 민가가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자, 경치는 굉장히 좋지만 이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사는 마을은 솔직하고 궁벽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동쪽 지방의 아름다운 풍경을 말하고 있지만 당시 부유한 귀족들과 가난한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하였다. 자, 마지막 구절에 나타난 마지막 구절의 모습인데요. 여기 화자의 정해가 나타납니다. 자, 임춘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서글픈 현실에서 느끼는 아픔이었을 듯 합니다. 자, 함께 읽으면 좋은 작품, 임춘이 지은 국순전도 있죠. 또 임춘의 공방전입니까? 또 다른 가전도 있습니다. 임춘이 이런 가전도 짓고 했습니다. 정틀의 관동별곡은 굉장히 또 뭐 풍경도 예찬하고 또 뭐 임금의 선정도 예찬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의 배경입니다. 고려 말 임춘이 원주 강릉 지역을 여행하면서 느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드러내는 글입니다. 자, 당시 개성에서 쫓겨나 경남 지역을 유람하던 작가였기에 정치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부정적 현실에 대한 울분이 어느 정도 반영된 작품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화자는 평양의 명승지를 돌아보고, 자, 평양이 옛날처럼 화려한 태평 문물을 지닌 고장임을 실감하며, 자, 단출한 차림에도 나그네의 흥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자,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면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가 없었다. 옛날에 자기가 본 것이 대단하고 생각했는데 지금 만나는 동쪽 여행, 자, 원주 강릉 지역의 은 훨씬 더 좋더라 이런 뜻이죠. 또 남쪽과 비교하며 일천 봉우리와 일만 골짜기의 빼어난 풍경에 대한 감흥을 드러냅니다. 이 동쪽 원주 강릉 지역의 경치가 정말 좋다. 자, 세상에서 산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강동 지방을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믿지 않았다. 산수는 자연이죠. 자연 경치입니다. 강동은 한강의 동쪽이죠. 보통 사람들이 강동지방 강원도, 요즘 말하면 강원도이죠. 경치가 좋다는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사람들과 나의 관점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내 생각으로는 하늘이 물은 만물이죠. 사물을 창조할 때 어디에 좋게 어디는 나쁘게 하려는 마음이 본시부터 없었을 터이니 어찌하여 한쪽 지역에만 후하게 하였겠는가. 이건 경험하기 전이죠. 한쪽 지역만 후하게 하지 않았다. 하늘이 차별하지 않았다. 의문의 형식으로 강조하는 서리법입니다.
그러다가 남쪽 지방으로 다니면서 경치가 빼어난 곳은 모조리 찾아다니며 실컷 보았다. 그리고 천하의 좋은 경치라는 것이 아마 이 이상 더 나은 곳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옛날에는 뭡니까? 나는 뭐보다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쪽을 보고는 남쪽이 정말 경치가 좋다. 남쪽 지방의 경치가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글쓴이의 생각의 변화가 드러납니다. 조물주는 공평하게 했는데 아니다. 남쪽 지방이 좋구나. 자, 남쪽 지방의 뛰어난 경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 동쪽으로 갔더니 명주로부터 원주 일대의 풍토가 특별히 달라지는데 산은 높고 물은 더욱 맑았다. 자, 동쪽은 강동을 가리킵니다. 이 명주 지금의 강릉을 보니까 경치가 굉장히 좋더라. 자, 구체적 지명을 제시하여 사실감을 줍니다. 자, 이 작품은 여행기니까요. 공간의 이동에 따른 여정이 나타납니다.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이런 게 나타나겠죠. 일천봉우리와 일만골짜기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 하였다. 아마 이건 산과 골짜기의 뛰어난 경치인데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서로 빼어남을 경쟁하는 듯 하였다. 경치가 정말 좋다 이런 뜻이죠. 백성들이 그 사이에 거주하면서 비탈에서 밭을 갈고 위태롭게 거두어들이니 완전히 특별한 세계가 따로 이루어진 듯하여 과거에 다니며 보던 곳은 마땅히 여기에 비하여 모두 모자라고 꿀려 감히 겨룰 수 없었다. 자, 과거에 보던 곳 남쪽 지방이죠. 남쪽 지방에 비해서 여기가 훨씬 경치가 좋다. 강동의 경치가 가장 뛰어나다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치는 전부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쪽을 돌아다니면서 남쪽 지방이 좋다고 생각했고 강동을 보고 난 강동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는 순수하고 웅장한 기운이 홀로 어리어서 이곳이 된 줄 알게 되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여기 특별히 모았다. 여기가 특별히 잘 만들었다 이거죠. 하늘이 한쪽 지역만 후하게 하였다. 자, 생각이 또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동쪽의 뛰어난 경관입니다. 중령에서 20여 리를 가면 당진이라는 물이 있다. 중령은 강원도의 고개 이름이겠죠. 요즘 충청도하고 충북과 경북을 가로 건너는 그 고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여 리를 가면 당진은 충남 당진이 아니고 중년 부근에 있는 어떤 곳입니다. 나루터죠. 물이 있다. 아래에는 자갈이 많은데 모양이 모두 둥글고 반질반질하여 푸른 빛이 난다. 이건 뭡니까? 현재형이죠. 현재형 문장을 사용했고요. 빛은 투명하여 물이 푸르게 보이며 잔잔하여 소리가 나지 아니하고 물고기 수백 마리가 돌 사이에 장난을 하고 있다. 좌우편은 모두 어마어마하게 깎아 세운 듯 산이 높아서 만 길이나 될 듯한데 이건 과장법이죠. 붉은 바탕에 푸른 채색을 올린 것처럼 보인다. 이거 직위법이죠. 이건 붉은 바탕 푸른 채색, 이거는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벼랑과 골짜기의 모양은 요철 같다. 울룩불룩하다는 거죠. 움푹하기도 하고 불룩하기도 하고 두둑 같기도 하고 언덕 이런 높은 곳이죠. 굴, 동굴 같기도 하다. 기이한 화초, 아름다운 대나무가 엇갈리게 자라서 그림자가 물 밑에서 거꾸로 비친다. 자, 당신의 경관을 묘사하는데 아까 현재의 문장을 사용했고요. 시각적 이미지, 과장법, 비유법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당신의 경치가 한마디로 좋다는 뜻이죠. 자, 정적인 자연물인 벼랑과 골짜기를 요철, 두둑, 또 굴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진의 아름다운 경관입니다. 이러한 것은 그 대략만을 적었을 뿐이요 그 기묘하고 수려한 점은 무엇라 형언할 수가 없다. 제대로 적지 못했다. 자, 수려하는 빼은 아니고요.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당진의 아름다운 예찬입니다. 오타가 들어있습니다. 마침내 끊어진 벼랑어귀에서 말에서 내려 석벽이 있던 작은 자리에서 배를 띄었다. 석벽은 절벽입니다. 절벽이 있던 자리에서 절벽 아래서
배를 타고 구경을 했다는 뜻입니다. 배 안에서 사람이 말을 하면 산골짜기는 모두 메아리를 친다. 이거 한번 경험해 봤습니까? 아 하고 하면 저쪽서 온갖 곳에서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곧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고 스스로 만족스럽게 놀면서 하루 종일 돌아설 줄을 모르고 있었다. 재밌게 놀았다는 뜻이죠. 휘파람과 노래, 이건 즐거움을 청각적 이미지로 묘사했고요. 자, 아름다운 풍경을 보는 즐거움, 그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어두운 저녁빛이 먼 데서부터 스며들었다. 이거 시간적 배경을 시각적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저녁빛이 쭉 밀려오는 느낌 듭니까? 그것이 너무 사늘하여 오래 머물 수가 없기에 시 한 편을 읊어서 거기에 써놓고 그것을 떠났다. 이건 촉각적 이미지네요. 시 한 편. 이거는 당진의 화려한 경치를 형상화하며 배 위에서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시가 됩니다. 푸른 물 출렁출렁 쪽빛과 같은데, 자, 음성상징어를 사용했죠. 쪽빛. 자,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물의 모습을 묘사했습니다. 물결에 비친 푸른 절벽은 험한 바위가 거꾸로 서 있는 듯. 푸른 절벽은 아주 가파른 절벽이고 가파른 절벽이고 경치가 좋다는 뜻입니다. 말리길 정처 없이 동으로 가는 나그네는 바로 화자죠. 화자가 작품 속에 나타나네요. 홀로 돛대 한 폭을 가을 바람에 달고 가네. 가을 바람. 자,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죠. 자, 배를 타고 떠나는 나그네입니다. 경치와 경치를 구경하는 나그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자, 아름다운 석벽의 경관입니다. 내가 동쪽으로 가면서부터 수레바퀴와 말발굽을 끌고 다닌 곳이 많았으나 여기보다 경치가 더 좋은 곳이 없었다. 처음에는 공평하다고 생각했는데 남쪽이 가보기 남쪽이 좋다고 했고 동쪽 경치가 좋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가 가장 좋더라. 내가 본 경치 중에 최고다. 만일 서울 부근에 가까이 있었다면 놀기 좋아하는 귀족들은 반드시 하루에 1000냥씩이라도 값을 올려가면서 다투어 사들일 것이다. 서울 귀족들이 탐을 낼 만큼 좋다. 자, 이거는 귀족들의 탐욕스러운 모습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다만 먼 지역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적고 간혹 사냥꾼이나 어부가 여기를 지나지만 별로 거들떠보지 않는다. 이것은 반드시 하늘이 장차 여기를 숨겨두었다가 우리같이 공하고 관심 있는 사람을 기다린 것일 듯하다. 공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화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이런 화자와 같은 이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늘이 숨겨놓은 것이다. 자, 그만큼 경치가 좋다는 뜻입니다. 자, 강동의 뛰어난 경치를 예찬하고 있습니다. 명주의 남쪽 제를 넘어서 북으로 해변에 이르니 조그마한 성이 있는데 동산이라 한다. 자, 이 공간의 이동이죠. 공간의 이동이 동산으로 올며 갔습니다. 민가에 사는 촌락은 쓸쓸하고 매우 궁벽하였다. 자, 경치는 뛰어난데 작은 마을은 쓸쓸하고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 성 동산에 올라서 어스름 저녁빛이 어둑어둑 하여지는데 시간적 배경이죠. 길 옆에 고기잡이 하는 집에는 등불이 가물가물했다. 자, 성에서 바라본 풍경이고요. 자, 이거는 글쓴이로 하여금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쓸쓸한 감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풍경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을 그리워하게 하며 고장을 떠난 서글픔에 쓸쓸한 감상이 일어나서 슬픔을 자아내게 했다. 내가 슬펐다는 거죠. 이거 객수입니다. 객수는 객지, 여행지에서 느끼는 쓸쓸함이고요. 자, 객수를 느끼는 화자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입니다. 자, 경치는 이렇게 좋은데 사람들은 정말 어렵게 살고 있다. 자, 동산에서 느끼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갈래는 고전수필 기행문입니다. 성격은 예찬적이고 경험적이고 또 서글프죠. 예상적입니다. 주제는 뛰어난 경관에 대한 감상과 예찬. 특징입니다. 시간의 경과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전개되고 있고요. 경관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똑같이 좋은 경치, 남쪽이 가장 뛰어난 경치, 동쪽이 가장 뛰어난 경치를 바뀝니다.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를 통한 경관을 묘사하고 있고요. 비유적 표현으로 대상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삽입시를 활용하여 산문의 단조로움을 탈피하고
생동감을 유발하고 또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자신이 다니며 보던 곳과 비교하여 풍경에 대한 감흥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자, 활동하기는 문제은행 활용하시면 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네이버 구글 다음 어디서나 검색은 박전현입니다.